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짧고 맛있는 역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르시카의 촌뜨기 유럽의 주인이 되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 나폴레옹. 우리는 그를 키 작은 독재자, 불가능은 없다고 외친 야심가 정도로 기억하지만 이 남자의 삶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코르시카 섬의 가난한 시골뜨기에서 프랑스 황제의 자리까지 그의 인생은 한 편의 잘 만든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진진했거든요. 프랑스 놈들, 아웃사이더의 반항심이 세상을 뒤흔들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사실 프랑스를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의 고향 코르시카는 원래 이탈리아의 일부였다가 프랑스에 막 편입된 곳이었죠. 프랑스 본토의 사관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폴레옹은 어눌한 프랑스어, 억양과 작은 키 때문에 늘 촌놈, 이방인이라며 놀림받았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외로움을 책 속에서 달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카이사르의 전기를 읽으며 위대한 정복자를 꿈꿨고 루소의 사상을 탐독하며 혁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 대한 그의 반감과 아웃사이더로서의 서름은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 는 거대한 야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남들과 달랐던 출발점이 오히려 그를 특별하게 만든 셈입니다. 포병 장교의 덕업일치 전장의 공식을 바꾸다. 나폴레옹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밀리터리 덕후, 그 중에서도 포병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포병은 전장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지만 수학과 공학에 능했던 나폴레옹은 포의 위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는 포를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백 문의 대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신속하게 적의 허를 찔러 한 점에 모든 화력을 집중시킨다. 당시 장군들이 구시대적인 진영과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 나폴레옹은 지형과 날씨를 이용하고 적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등 상상력이 넘치는 전략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하고 이집트 원정길에 오르며 그의 이름은 전 유럽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꼬마 상병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그를 열광적으로 따랐죠. 이는 그가 항상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로맨스, 아니면 치명적인 스캔들? 조제핀 나의 사랑. 당신에게서 멀어지니 세상은 사막과 같소. 전장을 누비던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 뒤에는 뜨거운 사랑에 울고 웃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조제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까지 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의 우아함과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고 불같은 구애 끝에 결혼에 골인합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조제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했던 조제핀은 나폴레옹의 헌신적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연문을 뿌렸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폴레옹의 순정은 산산조각 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훗날 그는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제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의 황녀와 재혼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은 프랑스 군대 조제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름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전을 든 황제, 유럽을 뒤흔든 개혁가. 1799년 혼란의 전국을 틈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마침내 1804년 국민투표를 통해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그는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을 직접 받아 자신의 머리에 쓰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나의 권력은 신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독재자로 비판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쟁이 아닌 나폴레옹 법전에서 나왔습니다. 법 앞에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종교의 자유.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를 담은 이 법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낡은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대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권리들이 바로 이 나폴레옹 법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는 또한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립은행을 설립하며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등 프랑스를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해시태그 5. 몰락 영웅의 꿈이 꺾인 러시아의 서론. 내 생에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다. 유럽 대륙을 거의 손에 넣은 나폴레옹에게 남은 것은 바다 건너 영국과 광활한 대지의 러시아뿐이었습니다.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지만 러시아가 이를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하자 나폴레옹은 분노에 휩싸여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초토화 전술 앞에서 그의 천재적인 전략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동상에 쓰러지는 병사들, 보급로는 끊기고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텅 빈 도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처참한 퇴각길 60만 대군은 불과 수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패배는 나폴레옹 몰락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그의 거대한 꿈은 러시아의 설원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엘바섬에서 세인트 헬레나까지 끝나지 않은 신화. 러시아 원정의 실패 이후 유럽연합군에게 패배한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섬으로 유배됩니다. 모두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불사조 같은 영웅은 이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815년 그는 극적으로 엘바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일천하는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이번에는 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록으로 남겼고 이는 나폴레옹 신화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삶은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는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는 혁명의 아들이었지만 황제가 되었고 유럽을 피로 물들인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근대 유럽의 기틀을 닦은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주하는 삶에 만족하나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기꺼이 도전하겠습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한 나폴레옹 이야기 맛있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박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